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원의 방정식 좀 하다가 뒤에 남았죠?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쯤 남아가지고 그 부분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형의 이동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강의는 원의 방정식 하고 다 끊고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 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 남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요 파트가 그래도 설명하는 게 한 20-30분 정도쯤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이따가 40분, 45분 정도쯤에 다시 도형의 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서로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자,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먼저 살짝 다시 한번 떠올리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거는 어떤 원이었죠?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었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것은요, 중심을 a, b라고 하는 반지름이 r인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표준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처음에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심의 좌표가 바뀌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공식들을 만들 거고, 공식들을 유도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중심의 좌표가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원이 조금 더 일반화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자,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는 게 이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뒤로 넘어가면은 미적분 원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 미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이 모두 다 똑같은 그런 레파토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 유형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외부에 있는 점이 주어져서 그 점에서부터 접선을 그리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을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원 하나 그려놓고, 자, 기울기가 주어진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 그럼 기울기가 뭐 2다, 3이다, 그러면 뭐 대강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라는 거 파악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역시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자, 뭐 이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쓱 하고 그리면, 보통 이제 접점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원방의 경우에서 접선이 하나만 그려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온다. 어쨌든 확정되잖아. 뭐 두 개가 나오든 하나가 나오든 어쨌든 결정되는 거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도 접선을 결정할 수 있고,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도 접선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결정되는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외부에 있는 점이 나왔을 때, 자, 외부에 있는 점은 뭐 대략 이런 상황인 거겠죠. 자, 이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릴 겁니다. 대강 이렇게 하나 그려질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또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을 구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볼 건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접선이 몇 개 나온다고 했지? 네, 두 개가 나온다고 했죠.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방은 언제나 이걸로 통일시키도록 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일단 기본 베이스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저 원 위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진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형태로 그 접선의 방정식은 나타나겠죠. 일단 우리가 이 m은 알고 있는 상태지만 이 n을 모르기 때문에 얘를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알고리즘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mx의 m은 내가 알고 있지만 n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n을 구하면 된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원에 접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이제 원시적이면서도 단순한 방법.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것과 이것 사이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떻다라는 걸 이용하면 될까요? 접하는 거니까 한 개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y 자리에 mx 플러스 n이라는 것이 대입됐을 때 만들어지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주면 되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참수에 1참수가 접했을 때 했었던 행동, 연립방정식의 해가 중근을 갖는 그 하나의 쌍의 근을 갖는다. 즉 다시 말해서 x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었던 그 우리 공통수학 1에서 했었던 그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대로 활용되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다음에 y는 mx 더하기 n.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랑 서로 똑같다. 왜? y니까. 그래서 이제 얘랑 서로 똑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x에 대한 방정식 ax제곱하고 블라블라블라 하는 그 x에 대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접선을 구했었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m제곱 x제곱 플러스 2m n x 플러스 n제곱 빼기 r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1 플러스 m제곱 바로 x제곱 플러스 2m n 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냥 계속 단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다고 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대입만 했을 뿐입니다. 그냥 대입만 했어요. 대입만.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럼 판별식만 쓰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자, 판별식 한번 써보자. 밑에다 쓰면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위에다가 옮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어떻게 쓸까? m n 우리 짝수니까 mn의 제곱해서 이제 b 프라임 제곱을 먼저 쓰면 되죠. 마이너스 ac라고 해주면 되는데 1 플러스 m 제곱에다가 n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을 곱한 것이 0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m 제곱 n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n제곱 플러스 이렇게 r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 r제곱은 0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m제곱 n제곱 서로 쓱 날려버리고요. 같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n이잖아. 나 n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n. 자, 그럼 n제곱 혼자 냅두고 나머지 한쪽으로 몰아서 써주시면 되죠. 맞나요? 자, 그럼 n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n은 루트 r제곱 플러스 m제곱 r제곱인데 r제곱을 인수분해 주시면 1 플러스 m제곱. 그럼 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뺐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n이라고. 난 n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 한 거야. 결론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저 n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 결과물이 무엇이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n이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끄덕끄덕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서도 배웠었던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으면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지 않을 겁니다. 유도를 하지도 않을 거고요. 너무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몰라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는 계시지만 이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함께 알아두셔라 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 우리는 아까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죠. 지금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생각해봐. 결국엔 지금 기울기가 m인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직선입니까? r이다라는 걸 만족하는 직선이죠. 그거 써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0,0이 중심이죠. 중심과 이 i, 두 i 사이의 거리가 그게 r이다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d는 하고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거는 mx-y 플러스 n은 0인 거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분해. 자, 0,0을 대입을 해가지고 남은 것만 절대값 꽝 씌워가지고 써주시면 되죠. m. 근데 그것이 무엇이길 희망한다? 단지름 r이기를 희망한다. 그럼 절대값 n이라는 것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겠죠. 그럼 끝났네. n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단 세 줄만으로 n이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법이 아까 거보다 압도적으로 깔끔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잘 공부해 두시고,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를 베이스로 공부를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유도 과정을 공부를 한 다음에 중심이 얘가 0,0이 아닌 케이스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식 없이 문제를 풀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그때 이용을 할 거니까 절대 그러니까 이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고, 저 공식을 알려드린 이유는 저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저 공식을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풀이의 솔루션을 찾아낼 거예요. 알겠죠? 자, 메모 필요하신 분들 적으세요. 물론 바이블에 나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이그젠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요거는 원의 중심이 원점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케이스랑 똑같네. 공식 이용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공식 이용해도 돼, 안 돼? 소신껏 얘기해. 뭐 눈치 보고 있어. 내가 함정파 놨을 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대답들을 하고 당당하게 맞거나 당당하게 틀리시면 됩니다. 자, 저거 이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얘기하세요. 다른 유형이 나와. 아니요, 일단 지금 내가 말한 건 켄과 켄트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저 공식을 이용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켄과 켄트 할 수 있냐 없냐, 답을 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답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저 공식은 이걸 베이스로 나온 공식이니까. 저 공식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인 경우에 도출해낸 공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케이스에선 저 공식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세요 그러면. 자, y는 mx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뭡니까 여기?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얼마예요? 5.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공식이 있는 경우에 공식을 외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공식을 외우지만 말아라, 외우기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거 적극 권장합니다. 나는. 왜? 뭐 때문에? 시간. 네,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 효율성 때문에. 다만 공식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은 이것에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2번 문제는 이 원방이 살짝 바뀌었죠. 기울기가 기울기도 바뀌었네. 처음부터 다시 씁시다.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 그 다음 기울기는 1. 자, 이거는 지금 원의 중심이 원점이에요 원점이 아니에요? 원점이야 원점이 아니야? 아니죠. 저 공식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모른다고 별표 쳐버린다고. 이런 한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원리까지 공부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 우리가 아까 전에 공식 유도하면서 사용했었던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풀어요? 일단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 0,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직선과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y는 m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n이라는 이 직선과 이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 루트 2다라는 걸 이용을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d는 해보십시오. 자, 일단 x제곱, 그러니까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하니까 루트 2가 되고요. 분의 0과 1을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거 이항한 상태로 대입을 했었어야 되겠죠. n-1하고 절대값 씌웁니다. 는 얼마라고? 루트 2라고. 자, 그래서 절대값 n-1은 2가 됩니다. 아, n의 값은 그냥 눈대중으로 나오죠. 3 혹은 마이너스 1일 것이다. n-1이 2 또는 마이너스 2니까 n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답 나왔죠. y는 x 플러스 3 혹은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정답입니다. 이 원리를 못 배운 사람들은, 단지 공식만 외운 사람들은 이 쉬운 문제조차 모른다고 별표를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런데 공식을 외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푸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손해를 보는 걸까? 시간을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는 경우에 원점을 베이스로 한 문제 공식 이용해서 풀고, 그다음 원점을 베이스로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공식 이용 못하니까 그때는 원리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식을 쓸 수 있을 땐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써라 라고 이야기를 늘 하고 있다는 거 꼭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길. 알겠죠?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없습니까?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도록 하죠. 이번엔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림도 바꿔야죠. 자, 역시 기본 베이스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저 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접점을 한 요 정도쯤으로 하고 우린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접점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x1,
아니야. 이러면 또 여러분들 헷갈려. P, Q라고 합시다. P, Q. 자, 저 접점을 P, Q라고 할게요. 원래 보통은 교과서에는 x1, y1이라고 써져 있긴 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x1, y1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x랑 y랑 아직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더 명확하게 구분짓고자 P, Q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x1, y1이라고 쓰는 게 더 맞기는 해요. 자, 일단 뭐 이 설정 자체는 어려운 건 없죠? 이 저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 다음에 저 접점은 P, Q. 우리는 저 접점을 저 접점에서 그린 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사실 두 가지의 정보만 알면 충분해요. 뭐랑 뭐를 알면 되죠? 뭐랑 뭐를 알면 돼? 내가 어떤 한 직선을 혹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한 직선을 결정짓거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떤 정보를 알면 되죠?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죠. 직선이기 때문에. 뭐랑 뭐? 기울기랑?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자, 기울기는 이제 방향을 뜻하죠. 방향과 뭐겠어요? 위치. 그치? 방향과 위치. 그러니까 어느 기울기를 갖고 있느냐, 어느 점을 지나느냐. 이게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진술이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어느 점을 지나느냐.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어느 점을 지나는지는 그냥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것만 찾아주면 돼.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이 중심에서부터 요 접점까지 선을 이었을 때 그 반지름과 그 접선은 서로 수직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요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 이 기울기 구하는 건 솔직히 너무 쉽게 할 수 있겠네. 자, 이 기울기는 뭡니까? 0,0부터 P, Q까지 그 기울기. 야, 0,0부터 P, Q까지 기울기. 그래, P분의 Q잖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쵸? P분의 Q죠? 그럼 당연히 요 기울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Q분의 P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Q분의 P 괄호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별거 없죠. 네, 접점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굉장히 쉽다. 근데 이거를 살짝 좀 정리를 해볼게. 양변의 Q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QY는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P랑 마이너스 P 하니까 플러스 P제곱 플러스 이 Q를 곱한 상태니까 Q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냥 양변에 Q를 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PX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보면 PX 더하기 QY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 뭐게요? 맞아요. 여기 위에다 대입하면 3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원 위에 있는 점 P, Q인 거니까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R제곱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PX 더하기 QY는 R제곱이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게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의 공식입니다. 자, 무슨 공식이냐? 마치 이 원의 방정식에다 마치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x 하나에다가 y 하나에다가 접점의 좌표 하나씩 대입한 것 같은 모습.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원방에 x 한 놈, y 한 놈에 접점의 좌표를 하나씩 대입해서 만들어진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공식이 튀어나오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그젠플 한번 볼까요? 143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이게 3개가 나와 있죠? 3개. 자, 1번이랑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랑 3번.
혹시 메모 필요해요 이거? 이거 아마 바이블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적어두십시오. 저는 마이너스 Q분의 Q 나오고. 어? 마이너스 P분의 Q분의 Q는 알겠는데. 이거요? 네. 이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잖아. 서로 기울기가 수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역수의 부호 반대. 너 기울기가 2인 녀석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고요. 어, 마이너스. 진짜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까먹었으면 생각을 해내면 돼. 기울기가 2야. 이것의 수직인 애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 얘 수직이야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어? 이게 1대 2인 그런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아 이게 지금 수직이려면 이 대강 한 요런 느낌으로 생겨야 이게 수직일 텐데 그럼 내가 이거를 동그라미 이걸 x라고 잡는다면 그럼 당연히 여기도 동그라미 이게 x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대 2라고 하니까 이제 1대 2가 될 것이고 아 이게 2대 1이라고 한다면 얘 기울기는 2분의 1 아래로 향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A 대 B 그럼 B 대 A 아 기울기의 절대값은 서로 역수관계일 것이고 한 놈 증가하면 다른 한 놈은 감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반대 관계겠구나 해서 서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 반대라고 했잖아. 너 직선의 방정식 안 했어요? 했어요. 다시 펼쳐보십시오. 바이블. 너 수직인 거 분명히 배웠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처음 듣는다는 듯이 내가 똑같은 그림 그려가지고 증명까지 해줬는데 펼쳐봐 직선의 방정식 지금. 오케이 너 금지. 너 앞으로 얼음 먹는 금지야. 알겠지? 내가 분명히 그때 너한테 여러 번 시켰어. 내가 얼음 할 때 이거 버튼 누르지 말고 그냥 여기만 살짝 눌러가지고 저거 눌러가지고 하는 상태로 내가 금방 떼라고 했잖아. 금방 떼라고.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소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 여기 중간에 난리네. 너 씹어먹지 말라고 했어. 얼음 먹는 건 잠 깨우기 위함이니까 그냥 묵고 가만히 있어. 내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메모 다 됐어요? 그럼 이그젠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랑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그 다음 그 위에는 점 마이너스 1,2. 물론 문제를 읽어보다 보면은 그게 접점인지 외부의 점인지 바로 맥락으로도 파악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떤 원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2에 대하여 뭐 그것을 접점으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꼼꼼하게 문제도 잘 읽어보시고 어쨌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로 살짝만 대입도 해보세요. 진짜 원 위에 있는 점인지 원 밖에 있는 점인지.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왜 멍 때리고 있어? 집중해.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한번 대입을 해서 확인해 보고 오케이 접점 맞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입을 해봤는데 아니야. 아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원 밖에 외부에 있는 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 번째 케이스에 맞게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두 번째 케이스에 맞는 예시니까 이거대로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아까 저거 그 공식이 뭐라 그랬죠? 공식? 마치 이 원의 방정식에 x 하나 y 하나에 이 점을 대입한 것 같아 보이는 식이 최종 결과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 끝.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그냥 한 큐에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이 공식을 까먹었다 하더라도 회생 가능하긴 합니다. 어떻게? 원 그려. 그다음 여기 0,0 표시해.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2 그냥 아무데나 표시하십시오. 그게 꼭 정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1,2 표시해. 자 이것의 기울기랑 이것의 기울기랑 서로 수직 관계죠. 자 그럼 이 기울기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얼마죠?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당연히 이 기울기는 무엇이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y는 2분의 1 바로 이 점을 지나는 건 확실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2 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든 지금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공식 없이 문제를 풀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첫 번째는 왜 연습해? 시간을 아끼기 위해. 두 번째는 왜 연습해? 이 3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살짝 대입해봐. 참이야 거짓이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대입해봐. 참 거짓이야? 참이지. 네,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 접점을 알려준 게 맞구나 라는 거 캐치하시고 자 여기서 공식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식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원 그려서 여기 점 몇 컴마 몇? 중심 몇 컴마 몇? 1,0. 자 그 다음에 접점 아무데나 찍어 그냥. 자 몇 컴마 몇? 3,1. 자 여기 이렇게 기울기 얼마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가 얼마나 증가하고 y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빠르게 판단해봐. 2분의 1이지. 자 그럼 여기서 접선 딱 그리면 이거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였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 바로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끝.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공식 없어도 문제 풀 수 있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알겠죠? 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보십시오.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14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44페이지 아니야. 1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세 번째 케이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아까도 그림 그려봤듯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지금처럼 두 개가 나타나요. 이 두 개를 각각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하면서 총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배웠던 방법이에요. 사실 이 세 번째 케이스는요 1번과 2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활용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들을 그냥 응용해가지고 풀어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145페이지에 집중하라고 했었던 것은 여기 있는 이그젠플 145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보세요. 원 밖에 있는 점 5,5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풀이 1, 2, 뒤로 넘어가면 3까지 해서 총 3가지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 모두 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방법이에요. 복습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하나씩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안정감이 있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3가지 방법을 모두 다 공부하는 것이 이 케이스의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따 백지 테스트에 요 이그젠플에 있는 이 문제 3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그대로 다시 돌려줄 거야. 이 이그젠플은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신신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안 해도 잘 기억할 수 있어? 우리 이따가 도형이 이동도 해야 되는데 요 이그젠플은 꼭 적어 놓으세요. 필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적어서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자, 그러면은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원밖에 5,5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것도 이제 중심의 좌표가 달라지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이 두 개가 어떤 방정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그걸 좀 알아볼 차례인데, 일단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갈게요. 원 위에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개 케이스 중에서 몇 번째 거 이용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 거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 보세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방법에서 두 번째 방식을, 첫 번째 방법에서 두 번째 증명 방식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까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이용한다.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의 첫 번째 증명 방식을 이용한 방법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미 배운 거야. 다 배운 걸 갖다가 쓰는 거고. 순서가 왜 이렇게 좀 조잡하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냐? 더 권장하는 순서대로 그냥 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세 번째 방법은 좀 계산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후순위로 좀 밀려난 거죠. 생각하기는 단순하지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었죠? 접점을 준 상태로 접선의 방정식을 한 것처럼 계산해요. 일단 이 원에 있는 어느 한 점, 임의의 점 하나를 잡습니다. 그냥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A, B라고 둘게요. A, B. 이 A, B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뭐 그러면은 그 방정식 만드는 건 쉽죠. AX 플러스 BY는 10. 이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접선의 방정식들 중에서, 이 접선들 중에서 하필이면 어느 특정한 점을 지나는 접선이 그려질 거예요. 지금 같은 이 A, B에서는 이 접선이 얘를 지나지 않지만 살짝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 접선이 운 좋게 또 얘를 이렇게 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취하려고 하는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 어떤 임의의 점 A, B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하여 그게 하필이면 우리가 원하는 5,5를 지나는 그 놈을 찾아보자라는 아이디어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하필이면 5,5를 지나간다라는 말은 여기에 5,5를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라는 얘기랑도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5a 플러스 5b는 10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5a 더하기 5b는 10이라는 표현. 이해됐어요? 그럼 a 더하기 b는 2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일단 a랑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1번. 자, 근데 우리가 a랑 b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해요?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 관계식 하나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라는 관계식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a 자리에다가 b, 그 e-b를 대입하든, 아니 b 자리에다가 e-a를 대입하든 해서 a나 b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줘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근데 a랑 b의 값을 구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여기 위에다가 대입해서 최종 버전을 뽑아내주시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계산 생략할게요. 아이디어만 공유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 내일 끝내자. 내일까지 웬만하면 풀어가지고 오시면 그 오답 프린트 여기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 이해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 방식의 약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 개수가 조금 이제 협조적이지 않게 나온다면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약간 좀 편해질 수 있다면 편해질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다면 좀 상당히 불편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a랑 b의 값을 구하면 된다. 그리고 이 방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첫 번째 방법으로 권유가 되냐면, 나중에 미적분원에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케이스 똑같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때 메인으로 사용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얘를 첫 번째 갖다 박아놓은 겁니다.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풀려서 1번으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후속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가장 우선순위로 넣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원의 중심과 그다음에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방법.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에요? 0,0이죠. 자, 그 다음에 잘 가요. 네. 자,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도 놓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 또 5,5를 집어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느라 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n 같이 문자를 하나 더 추가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5,5를 지난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y는 m 괄호 x-5 플러스 5라고 m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y는 mx-5m 플러스 5가 될 것이고요. mx-y-5m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우린 이 직선과 이 점 0,0까지 떨어진 그 거리 b가 무엇분의 무엇으로 나올 텐데 걔가 루트 10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용해서 n의 값을 추론해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상세한 과정은 패스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이 아이디어만 공유를 해드릴게요. 별거 아니죠? 할 수 있겠나?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상당히 많이 재활용을 하고 싶어 하죠. 판별식을 이용을 할 건데 요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판별식은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m 값을 추론해내도 되겠죠. 근데 뭔가 좀 벌써부터 계산이 좀 짜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그다지 환영받지는 않는 방식. 어쨌든 가능하긴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식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상세한 계산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여기에 어차피 그 과정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비교대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질문할 거 없으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